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AI 수혜주의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업체인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금 정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반도체 분석의 원톱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기다렸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어요. 이제 네. 3월에서 5월까지가 이제 회계연도 3분기인데 76억 달러 매출에 순이익이 3억 3천만 달러. 전년 동기에는 19억 달러 손실이었는데 엄청나게 반전이 된 건데 장외선 또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제 기대치를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네.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일단 뭐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좀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엄청 많이 기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서프라이즈 아니냐 뭐 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다소 실망스러웠고요. 네.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5.3%가 급반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국내 시장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그렇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보니까 정규정에서는 142달러 맞췄는데 장 마감 후에는 132달러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게 마이크론이 이제 최첨단 메모리를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하고 그래서 챗GPT 등장 이후에 굉장히 관심 모은 업체 중에 하나가 됐고 뭐 다 아실 텐데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좀 실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반도체 시장,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하반기 전망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석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AI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AI 수요가 좋다라는 거는 우리 계속 작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축인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쪽에서 뭔가 보여줄 거야.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AI는 계속 좋다고 하는데 이제 내구 소비재인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쪽이 아직까지 못 올라와 주고 있고요. 온 디바이스 쪽의 수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온 디바이스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러면 내구 소비재들의 어떤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한 포인트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예.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 프리미엄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런 쪽에서는 온기가 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서도 보면 AI 쪽 서버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제 보는 전통 서버 있잖아요. 예. 2016년, 17년 때 그때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많이 투자한 그런 서버 쪽은 아직까지 완만한 회복세 정도밖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줘야지 실적이 좀 따라가 더 맞습니다. 기대를 충족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 마이크론 주가는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보면 각종 투자사들에서 목표 주가 굉장히 올렸어요. 지금 마감가가 장외 시장에서 132달러인데 이 서스케나라는 증권사는 종전에 143달러에서 185달러까지 이 상향을 높여놨고 모건 스탠리, 미주호, 골드만삭스, 대형 증권사들도 5월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다 상단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마이크론 주가 전망을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온디바이스 쪽에는 이 포함해서 AI 시장에 대해서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 좀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아직까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번 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HBM3E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게 1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그 규모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단 지금 테스트 진행 중이고 내년에 양산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상된 부분들이고 네. 결국은 이제 좀 다른 쪽 낙수 효과에 대한 이런 코멘트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대에 못 미쳤고 그리고 이제 제시하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그냥 컨센서스 수준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매출을 목표를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실망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행간에는 마이크론이 지금 엔비디아 향 사업을 이제 하이닉스만큼 액티브하게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거고 1억 달러 정도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네, 더 많을 맞습니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그 마이크론 자체가 HBM 쪽으로 그렇게 잘 준비가 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원래는 이제 인텔하고 네. 같이 손을 잡고 옵테인 메모리라고 해서 예전에 3D X 포인트라는 그런 그 상변화 메모리 기술 그쪽이 이제 차세대 메모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방향이 되고 틀렸군요. 맞습니다. 방향이 틀렸고요. 뭐 삼성도 이제 뭐 GDDR 쪽으로 다 삼성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네네, 사실은.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런데 빨리 개선하는 쪽은 마이크론이 좀 더 빠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같은 얘기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 보고서를 보면 되게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메모리 용량과 수요 증가가 마이크론의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스마트폰 PC뿐 아니고 클라우드 서버 시장에서도 HBM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HBM이 모자라는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예. 이 마이크론 실적에 우리가 실적을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고 방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반도체 업체들 뭐 두 개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연동하고 있는데 오늘 장을 어떻게 좀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럼 어제 너무 반영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뭐 교과서적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저는 이제 국내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밸류체인,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주로 분류를 잘 안 하잖아요. 네, 못하죠. 네, 전통 레거시 좀 봐야지 이제 네네, 앞으로 하는 걸 맞습니다.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삼성 밸류체인 오늘은 좀 그래도 잘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씁쓸합니다. 사실은 그 수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소외돼 있다가 소외된 만큼 뭐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뭐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감이 낮다라는 거는 반대로 투자 기회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영향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최근 눈에 띄는 소식이 좀 있어요. 이 두 회사 모두 자사 반도체를 대상으로 액침 냉각 이거를 뭐 이머전 쿨링 기술 검증에 돌입했다 이게 나오는데 저도 읽어보다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 기술은 차세대 서버 냉각 솔루션이다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 100이라는 전기를 쓴다고 하면요. 우리가 AI 연산에 쓰는 전기는요. 4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나머지 60% 중에서 예. 40%가 온도 조절하는 데 써요. 서버 뜨거워지니까 네네, 맞습니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반도체라는 게 온도가 20도에서 25도일 때 제일 잘 작동하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가면 서늘합니다. 굉장히 그렇죠. 에어컨은 굉장히 세게 틀어놓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공냉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공기를 가지고 이제 차게 해야지 예. 이게 이제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40% 그러니까 거의 연산량하고 비슷한 전기 소모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액체 냉각 그러니까 리퀴드 쿨링이라는 기술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요. 네. 리퀴드 쿨링 중에 한 방식이 이머전 쿨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칩 위로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배관 같은 걸 깔아서 그 반도체 칩 위로 이렇게 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그럼 물이 이렇게 이제 열을 흡수하는 게 이제 DTC라고 해서 네. 다이렉트 투 칩이라는 방식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에도 그냥 그대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머전 쿨링이라는 거는 차세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서버 있잖아요. 서버 렉을 그냥 액체에다가 폭 담궈서 열을 낮추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물에다가 담그면 이게 전기가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도성 액체, 약간 기름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름 회사들이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게 비전도성 액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열이 많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차세대 기술 중에 하나인 이제 액침 냉각, 이머전 쿨링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제가 잘 모르지만 원자력 발전할 때 냉각수하고 비슷한 생각도 들고 뭐, 그죠? 네, 뭐 그런 자동차를 네. 원래 공랭식에다 순행식으로 바꾼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네네, 드는 맞습니다. 뭐 그런 식이죠. 네네. 그런 기술이 또 있군요. 어제 삼성전자는 또 3분기에는 주요 메모리 반도체인 서버용 D램, 뭐 기업용 낸드 플래시 가격 이런 거를 15에서 20% 올린다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얘기는 시장이 좋을 것이다.
공급이 딸릴 것이다. 뭐 이런 반응, 이런 걸 반영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메모리 3사가 거의 올인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예. HBM. HBM. 예,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이 아이템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HBM 생산을 위해서 신규로 캐파 투자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상. 왜요? 기존의 DRAM 라인을 전환했었습니다. 아, 예, 기존 라인을 네네. 그걸로 바꿔서 네네, 맞습니다. HBM을 생산하는 라인으로 바꾼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기존 DRAM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면 DRAM 공급이 줄잖아요. 당연하죠. 기존의 캐파가 줄잖아요. 낸드 플래시도 줄겠네 그러면. 네네, 낸드 플래시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DRAM만 DRAM은 예, 예. DRAM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HBM 쪽이 제일 안 되는 회사가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통 레거시 DRAM에 대한 캐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사는 입장에서도 보니까 계속해서 HBM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DRAM 캐파가 줄면 우리가 빨리 이걸 재고를 사놓지 않으면 더 오르겠구나. 그렇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거래 가격을 이제 삼성전자 주도로 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15%, 20%씩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HBM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완전히 뭐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수요는 계속 있는 거니까. 네. 고정거래선 가격을 올린다. 그럼 삼성전자는 결국 실적엔 도움이 되겠네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사실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분기마다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분기 삼성전자 이제 DS 부문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추정치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좀 나쁜 소식도 있어요. 지난주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공정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논란이에요, 사실은. 네. 논란인데 이게 뭐 관건 이게 치명적인 결함인 것이냐 아니면 공정상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뭐 일상적인 것이냐, 뭐 이런 거 갖고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은 이제 공정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에 일부 웨이퍼 손상이 발생했다. 뭐 이 정도로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뭐 사실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뭐 결함이 뭐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시장에 찌라시라고 하는 뭐 20만 장 지금 뭐 웨이퍼 폐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돌긴 했는데 봤어요. 예.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새로운 공정을 시도할 때 나오는 이제 그 에러 수준이라고 이제 보는 측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많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보는 쪽도 있긴 한데 뭐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충격적인 건 아닌데 근데 좀 한편으로 보면 이제 삼성의 한때는 제조의 삼성이었는데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제 삼성이 뭔가 이제 제조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정도의 노이즈는 그냥 얘기 바로 그냥 뭐 안 나오죠. 그냥 네, 거의 맞아요. 뭐 삼성한테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네, 그런 이런 노이즈에도 흔들리는 이제 그런 뭐 현재를 좀 이제 참담하게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 흐름을 타야 되지. 흐름을 타면 이제 자신감이 불어져 있고 선수들도 자신감이 있고 보는 사람들도 믿음이 가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이제까지 너무 잘해왔는데 네. 이제 HBM 때문에 약간 시장의 신뢰 예전만 하지 않아요. 지금 뭐 다시 이제 복구하겠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고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맞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저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쨌건 이제 이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지금 이 공통된 뭐 HBM에 대한 타겟을 분명히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부도 좀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를 꾸리고 AI 반도체를 탑재한 국산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을 뭐 20%까지 높이겠다 이런 국가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국내 반도체 업체에 좀 활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6년 동안 4,031억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뭐 사실 뭐 혈세를 이만큼 쓰는 거는 뭐 큰 금액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빅테크라는 회사들이 뭐 이제 프로젝트당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지금 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최근에 발표한 건 1,500억 달러고요. 조 단위가 넘는. 네, 그럼 200조 가까이 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지금 프로젝트 6년 동안 발표한 게 이제 1,00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정말 이제 메가 데이터 센터가 돼요. 그렇죠. 출력도 엄청나게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규모도 이제 뭐 정말 웬만한 건물 몇 개 덩어리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정부가 이런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이런 쪽으로 지원한다는 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사실 엔비디아 칩 수급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연간으로 보면 수십만 장씩 지금 엔비디아 GPU를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보면 네이버조차도 연간 2,000장 정도밖에 못 삽니다. 이제 그런 것들 공급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따올 이제 수도 없고. AI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결국 AI 가속기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사실 엔비디아 칩 수급 자체가 공급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내년까지도 보니까. 풀부킹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HBM도 뭐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거의 풀부킹 수준이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돈을 때려 부어도 사실은 이 재료가 네.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네. 그래도 이 해야 정도 돼요. 규모 가지고 그럼요. 요즘에는 쉽지 않다 이런. 더 제 네. 생각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예산 더 부어야 돼요, 사실은. 더 맞습니다. 좀 붓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그 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이제 유일한 정도인데 여기에 좀 소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참 AI 쪽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반도체 HBM이 그만큼 인기를 해서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TS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만에서 이제 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이 TSMC 라인이 계속 늘리잖아요 지금. 네, 워낙에 많이 맞습니다. 공급을 하니까 그렇죠.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을 부지가 좀 있어야 되고 부지가 없나 봐요. 이게 대만에 없나 본데 그러면 이 부지를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대만에서 찾기가 힘들어서 TSMC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못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쪽은 또 이 공급하는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없고 뭐 물건 품귀 현상도 계속 나올 수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내년 풀부킹이라 그 후년에도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엔비디아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대만 내에서 예. 뭔가 이제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만도 똑같아요. 지금 전기 수급 자체가 전기. 쉽지 않습니다. 예. 아. 대만도 이제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의 90% 수준이 거의 섬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 에너지 그 어떤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이긴 한데 대만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도 일단은 TSMC한테 최우선적으로 할당하고 그리고 물 부족. 이제 반도체 또 물을 많이 씁니다. 물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가뭄이 나도 민간의 용수는 끊어도 TSMC에는 뭐 공급해줄 정도로 신경을 어허. 쓰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 수요가 너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은 아니었는데 이게 AI 산업화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전기를 줄이는 기술이 또 거기에다가 많이 정착이 되면 네. 그것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아까 그죠? 말씀하신 뭐 액침 뭐 냉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기 소모를 줄이기 그렇죠, 위한 그렇죠. 거고. 그리고 사실 TSMC에다가 선단 공정 반도체를 맡기는 게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전기를 적게 먹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건데. 근데 이제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또 공장은 또 전기를 많이 먹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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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생각이 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서부 시대 옛날에 그 금광 붐일 때 정작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청바지 업체하고 곡괭이 업체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냥 불과 전기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해요. 엔비디아가 좀 CXL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진짜 제가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오픈 인터페이스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 인텔이나 AMD나 메타나 IBM도 여기에 맞는 제품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CXL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전에 그 한 10년 전에 컴퓨터 노트북 쓰실 때 네. 여기 낸드 플래시 부족해서 외장 하드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네. 외장 하드 이렇게 쓰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도 네. 이렇게 이제 그 D램을 꽂는 슬롯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쓸 줄 몰랐겠죠. 더 꽂으려고 네,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네. D램 사용을 더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연산 자체가 D램이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게 이제 CX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표준 기술이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서버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은 잘 못 보죠. 서버에서 이제 D램 그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건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존에 이제 D램이라는 거는 칩하고 이렇게 CPU하고 이렇게 다 분절돼서 쓰는데 네. 메모리 자체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게 또 이제 CXL이라는 그 2.0으로 되면서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가 이제 확장이 된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 메모리 입장에서는 네. 좀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좋은 부분은 이제 메모리가 확장되니까 네. 기존에
그 구형 서버에서도 더 D램을 늘릴 수 있는 게 그렇죠. 수요가 많이 네, 늘어났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은 또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쓰는 입장에서는 D램을 좀 적게 쓰려고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굉장히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월이잖아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하반기 반도체 업종 전망,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테크 산업만 놓고 보면 일단 저는 이제 테크만 보니까요. 네. 일단 미국은 좀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지금 뭐 미국 나스닥 빅테크도 사실 부담스러운 밸류이긴 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업사이드가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국내 이제 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다소 변동성이 큰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 자체가 약간 3분기부터 좀 슬로우해지다가 4분기부터 다시 약간 또 반등하는 그런 단기적으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계속해서 뭐 하이닉스 밸류체인 올랐다가 삼성 밸류체인 올랐다가 그러니까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도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건 K반도체 우리 두 업체에 이렇게 호재가 좀 많이 생기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이영수 대표님과 반도체 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